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은데요. 거긴 뭐 지옥을 방불케 하는데 국제 분야 전문가 정호김 전 의원 연결합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프가니스탄 난리네요. 생지옥이네요. 네,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입니다. 네네. 끔찍합니다, 상황이. 네. 네, 탈레반이 점령을 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년 만에 다시 이제 탈리반이 그 권력을 잡은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프간 정부는 뭐 와해가 되고 대통령은 이미 도망을 도망갔죠. 갔고요. 예, 사실 그 대통령이 돈을 싸들고 도망갔다는 그 아프간의 현실 자체가 그 아프간의 미래와 그 정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본인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예, 대통령이 먼저 돈을 싸들고 도망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아프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또 국제 정치에 있어서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강대국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그 다른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에 비해서 아프간은 사실은 뭐 자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 갈등과 내전의 문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100일 전까지 미국이 미군을 주둔시켰다가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철수하고 100여일 만에 지금 권력이 이렇게 탈리반으로 이렇게 뒤집어진 것인데 이거는 미국도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리반이 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빨리 전복이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 그동안에 미국이 미군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어떤 그 소위 투자를 한 것이죠. 네, 근데 아무 의미가 없었고 또 어떤 그 미국의 영향력 또 미국의 힘에 대한 그 조 바이든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대통령도 덩달아 지금 비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세 달 만에 붕괴될 줄 미국이 예측을 못하고 바이든이 미군 철수를 명령했다는 거는 아니 미국이 그렇게 판단력이 없고 정보력이 없나요? 탈레반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했던가요? 그 미국 대통령이 네, 그렇게 철수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요. 네, 미국 국민들이 소위 그 아프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그 뭐라 그럴까 완전히 그 질렸다라고나 표현할까요? 지쳤다 그런 뭐 이런 거죠. 네, 민심을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은 지금 조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어떤 철수에 대해서 전 대통령인 트럼프가 굉장히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트럼프 역시 네, 본인이 대통령일 때 아프간 철수를 천명하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역시 5월쯤에 철수가 되는 거였어요. 그만큼 미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네, 철수한다라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거예요. 아프간하고 한국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국력이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거는 미군 철수 네, 그리고 미군 철수의 결정 그리고 그 후의 결과 물론 그 미군 철수 후의 결과에는 뭐 탈리반이라는 변수뿐만 아니라 아프간 국민 아프간 정치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작동을 하겠지만 그 철수의 결정과 철수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미군 철수하면 풍전등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고성도 되는데요. 자, 미국은 지금 코너에 좀 특히 바이든 정부는 코너에 좀 몰린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하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미국인들이 네, 아직 아프간을 나오지 못한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있는 상황에서 탈리반이 밀려들고 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미군이 들어가는데 오죽 급하면은 조 바이든이 네, 이 사람들을 구할 때까지 탈리반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더 이상 그 미국이 네, 재개입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테니, 그러니까 자국민들 보호 차원이죠. 네, 지금 이제 그리고 미국인들도 역시 미국인들에 대해서 그 비난하는 강도가 세고, 그 다음에 네, 미국의 어떤 국제 정치적인 영향력 내지는 어떤 신임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조 바이든을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아마 그 자국민 보호, 네. 그 다음에 그 인도주의적인 차원 이런 차원에서 조 바이든의 그 국제 정치적 리더십을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예. 사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상당히 지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전혀 예상 못하니까 당황해하는데 아니 미국인들 구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인들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저 세계적인 선도 국가고 패권 국가고 그러면은 인권 사람의 생명 인권 이런 거 존중한다고 입으로 맨날 떠들었는데 이건 공항에서요 비행기에 막 그냥 서로 살라고 올라타는 아프간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비규환 저렇게 내버려 뒀다는 비판은 모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국민이 아니라 저렇게 내깔려 두는 거 지금 미국 공군기가요. 수송기인가요? 저렇게 했는데 저기에 어떻게든지 살라고 탈라고 발버둥입니다. 저런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네, 똑같은 장면은 아니지만 네. 1975년에 어떤 그 베트남에서의 장면에 대해서 비슷하죠. 서로 예. 기시감이 드는 대자비가 네.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미국이 전 세계 인권의 지도자이고 그 다음에 국제 안보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이상주의적으로 바라는 생각하는 거고. 것이고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정책 결정을 할 때 자국의 어떤 그런 그 국익에 우선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대선 때도 그렇고 이 아프간에서의 어떤 그 미국 국민들에 대한 실망과 그다음에 아까 그 지쳐 있다라는 네.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런 것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 미국이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수많은 그런 어떤 그 국제 상황에 개입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조 바이든뿐만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향후에 미국이 국제 정치에서 어떤 입장과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를 사실은 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그 분단이 돼 있고 주한미군이 그 주둔돼 있고 그럼으로써 많은 특히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이 어떤 국제 정치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때로는 미국이 국제 경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 정권이 국제주의적인 그런 그 접근을 많이 했지만 이미 트럼프 때도 얘기했듯이 자국 중심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비참한 장면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분하고 있지만 막상 그러면 아프간인들의 인권과 인도주의를 위해서 개입할 것인가? 과연 누가 손들고 들어갈 것인가? 우리 한국도 그 얘기는 하지만 얼마나 무관심합니까?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아프간 사람들이 절규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얀마도 마찬가지죠. 네. 이게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라는 거를 좀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프간이라는 나라가 참 오래전부터 어떤 그런 비극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아프간 여성들이 바로 그런 처참한 그 정권이라든지 특히 탈리반 같은 거의 테러리스트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인권이 말살되어 있는지는 20년, 30년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제 미국 국제 정치야 뭐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이제 기본 원리인데 아니 네. 그런데 탈레반 같은 뭐랄까 이슬람을 극단 이슬람 같은 집단이 저렇게 정권을 잡으면 미국의 국익에도 세계적으로 통치하는데 어려울 텐데요. 오사마 빈 라덴 지원한 것서부터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짓을 많이 한 집단이 탈레반 아닙니까? 저게 정권을 잡으면은 미국의 국익에도 손해 아닌가요? 그런데 아마 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철군을 할 때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러나 뭘 오판했냐면 철군을 하면 3개월 만에 저지경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참.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오마르가 오사마 빈 라덴을 도와가지고 그래서 탈리반을 소위 제압하기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많은 개입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마치도 그 중동의 어떤 그 이라크나 예. 이런 나라들처럼 어떤 그 자원이 아프가는 그래요. 그 위에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들은 자원의 부국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아프간은 조금 그 성격이 다른데다가 사실은 79년에 그 아프간 침공을 한 소련 있잖아요. 네, 소련도 뭐 철수했죠.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 소련도 거기서 발을 빼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소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체되는. 예. 그러니까 많은 소련의 구소련의 에너지가 거기서 소진되다가 예. 결국은 91년에 소련이 네. 그 망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고요. 네. 이미 탈리반이 저렇게 이제 그 들어올 거라는 거를 간파한 중국이 굉장히 그 탈리반 쪽으로 손을 뻗치고 있어요. 미국이 빠져나간 공간 아닙니까? 베큐엄 상태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신났더구만요 아주. 러시아는 지금 은근히 속으로 웃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좀 상황이 달라요. 네. 왜냐하면은 중국이라는 그 본토 외에 그 신장 위구르의 그 무슬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독립을 중국이 지금 막고 있는데 이 이슬람 사람들의 또 어떤 커뮤니티 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중국이 신장 위구르 탄압한 것에 대해서 소위 그 아프간의 탈리반들은 굉장히 그거를 불쾌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또 그래서 중국이 자신들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치 경제적인 당근으로 탈리반을 다독이면서 이제 확장을 해나가고 신장 위구르를 좀 안정시키는데 탈리반이라든지 다른 무슬림 세력이 방해가 안 되기를 원하겠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반반이고요. 뭐 러시아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그 소위 진공 상태에 러시아가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계산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아프간이라는 지역이 어느 나라의 득이 될지 독이 될지에 대해서 지금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이에요. 아,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복잡한 상황을 하는데 우리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건강한 면역 기능인 환신! 면역력은 팍팍 올리고 걱정은 쭉쭉 내리고 건강도 힘차게!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주원료인 국내산 홍삼과 보원료로 옥타코사놀, 소팔메토 열매, 마카, 하미아나잎 추출 분말 등 13가지 보원료를 이 한 알에 꽉 차게!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